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서른이 되었고 벌써 며칠 후면 31 되는 여자입니다. 올해 참 코로나로 거지 같고 힘든 나날들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은 모두 무탈하신가요? 저희는 그나마 동네에서 자영업자분들이 오고 가면 사먹는 몇천 원짜리 김밥을 파는 작은 식당을 하는지라 꾸준히 수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코로나로 위생관리한다고 또 바로 옆에 코로나 환자가 다녀간 식당이 생겨난 바람에 한바탕 구청에서 흰 우주복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떠났고 여러모로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하는 건지 도통 가게 앞을 오고 가지 않아서 매출은 작년에 비해 절반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다들 외식이나 밖에서 먹는 걸 안 하시는 바람에 떨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경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독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더군다나 아이가 둘이 있는 애엄마니까요. 첫째를 낳았던 4년 전은 장사를 시작하기 전이어서 주기적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도 있었고 남편의 월급까지 합쳐 나름 여유가 있었습니다. 첫 아이다 보니 사랑이 특별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아이 임신한 동안에 먹고 싶은 것들은 웬만하면 다 사 먹거나 남편이 사주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도 어차피 둘째 낳고 셋째나 하면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중고로 말고 완전히 새 상품으로다가 유모차며 아이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었죠. 그 중에 가장 신경 쓰였던 것은 바로 돌잔치였습니다. 뭐 대단히 성대하게 재벌집 애마냥 돌잔치를 한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처음엔 정말 생각이 없어서 집에서 간단히 셀프 돌잔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첫 손주인데 이왕 돌잔치를 할 거면 크게 해서 사람들도 초대를 하자고 앞에 나가서 손주한테 덕담 한마디 나눠주는 것까지 해보고 싶다 조르시는 바람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급하게 돌잔치를 열려고 동네에 있는 큰 뷔페를 빌리고 나름 동네에선 성대하게 돌잔치를 열었어요. 아, 느낀 점을 말하자면 돈 많이 깨졌습니다. 무슨 남의 집 손주 보겠다고 돌잔치까지 오실까 했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동네 마당발이셨는지 초대를 끝도 없이 하셨어서 급기야 돌잔치 자리가 모자랄 지경에 이르렀어요. 추가로 뷔페에 돈을 지불해서 옆방에까지 예약을 하고 어찌저찌 받긴 했는데 이런 분들이 다 돌잔치 축의금이란 개념을 모르셨는지 하나같이 빈손으로 오시는 바람에 말 그대로 동네에서 무료 급식소를 연꼴이 되었었죠. 시어머니는 소원대로 본인의 지인들 앞에서 사랑하는 손주를 위한 덕담부터 시작해 몇 번 말하겠다고 마이크를 많이도 잡으셨고 마지막으로 혼자 신이 나셔서 세레나드를 그러니까 트로트 한 곡을 부르시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동네 잔치로 변해버린 바람에 여기저기 뒤에서 술 마시고 먹고만 있던 어머님 지인들이 한두 명씩 나와 노래를 하기 시작하셨고 급기야 어머님들 노래를 듣다가 시간이 지나 돌잔치가 급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내 첫아이를 위한 돌잔치였는데 이건 뭐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이 내 아이를 축하하러 온 건지 아니면 본인 노래 한 곡 뽑아본 그 순간을 축하하러 온 건지 알 수가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 표정이 너무 안 좋자 그제서야 모두가 떠난 빈 뷔페 안에서 우리가 좀 많이 불렀지? 하고 머쓱해 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네, 너무 많이 불렀잖아요. 라고 화를 낼 수도 없고 애써 괜찮다고 표정 관리를 하면서 집에 왔는데 그날 참 멉 같더군요. 하나 더 시어머님 말고 기억에 남는 게 있었다면 바로 저희 형님이었습니다. 남편보다 2살 딱 많고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하고 출산까지 하신 형님. 사실 그날 돌잔치에서 손주 덕에 흥에 겨워 노래판을 벌이신 시어머니와 지인들보다 전 형님이 더 얄미웠답니다. 아니 글쎄 자기 애를 돌잔치하는 저희 아들마냥 화려한 금빛의 환복을 입혀와서는 사람들에게 우리 애도 돌이 얼마 전 지났다면서 자기 아들한테 덕담을 좀 건네달라고 여기저기 저희 부부 손님들한테까지 찾아와서는 자기 애를 봐달라고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급기야 저희 아들 돌잡이 순서가 끝마치고 그 테이블을 치워놓는데 그걸 자기 남편과 자기 친구들을 데려가서는 그 앞에서 지 아들 돌잡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저희 형님은 동생 부부한테 상의 한 번 없이 자기 친구들을 조카 돌잔치에 멋대로 초대를 했고요. 조카가 돌잡이하고 뷔페에 반납할 거 반,
우리 부부가 직접 돈 들여 산 물건들이 반이 그 돌잡이 물품들을 지들 멋대로 잔치 중에 우르르 몰려가 그 앞에서 자기의 돌잡이를 벌렸다는 겁니다. 자연스레 옆에서 환호를 지르고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의 시선은 저희 부부와 아이에게서 저 멀리 형님네 부부와 형님 아기에게로 쏠릴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 부모님 포함해 저희 지인들까지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상황인가 싶어 당황해하며 아주 어수선했죠. 뒤늦게야 비프에서 고용해주신 사회자분께서 뒷정리를 하며 어찌저찌 그 무리들은 모여있다 해산당했지만 이미 형님의 아이가 저희 아이 돌잡이 물건들 중에서 돌잡이를 한 뒤였고 형님의 친구들까지 저희의 돌잔치에 참여를 해서 무료로 뷔페를 얻어먹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였어요. 맘 같아서 눈에 가시고 너무 기분이 나빠 당장 쫓아내고 싶었지만 당시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었고 여기저기 남편이며 저의 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날의 기억으로 인해 저나 남편이나 형님에 대해 참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고 무슨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남의 돌잔치에 지 애를 데려와서 돌잡이를 하게 하고 지 친구들을 불러내 잔칫밥을 먹게 할 수 있었나 싶어서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나 한동안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님 또 중간에서 눈치가 더럽게 없어. 우리 손주랑 우리 외손주 돌잔치 참 재밌었어. 라는 소리나 해대시고 시어머니 눈에도 두 아이의 돌잔치로 보였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싶어 한동안 회사 출근하는 것도 정말 얼굴 붉히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기 힘들어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한창 아이를 키우다가 우연히 엄마가 하시던 가게를 폐업한다 하시길래 제가 넘겨받아 김밥 분식점으로 차리게 되었고요. 엄마가 쓰시던 것들로 업종만 바꿔보는 것이라 준비할 것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일하면 시간 내기 힘들었는데 그 때문에 자연스레 저와 바톤 터치를 하면서 엄마가 저희 아이를 자주 돌봐주셨어요. 그렇게 큰 돈은 못 벌더라도 직장 다닐 때만큼은 벌게 되면서 나름 상사의 스트레스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간단히 식사하러 찾는 주변 가게 사장님분들이 단골이 되어주시니 그저 감사한 마음에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가끔 남편도 퇴근하고 일 도와준다고 찾아와서는 남은 분식까지 자기가 다 먹고 가겠다며 음식물을 비워주는 때도 있었고 큰아이와 함께 가게에 찾아와 엄마 일하는 거 보면서 놀기도 하고 참 나름대로 저희는 재밌게 장사하면서 살고 있었죠. 신기하게 그 사이 형님이나 시어머님은 한 번도 애가 보고 싶다거나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자고 저희를 먼저 찾지 않으셨어요. 처음은 제가 그래도 며느리라며 몇 번 연락도 드려보고 사실 돌잔치 때 앙금이 남은 후로는 정말 가끔 시어머니께만 연락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불편해하시고 뭔가 껄끄러워하시는 것이 저도 그 후로 마음이 편치 않아 먼저 연락을 드리지 않았죠. 반응이 이런데 먼저 연락하고 싶은 며느리가 어딨겠어요. 그 시간에 우리 엄마한테 연락이나 한 번 더 하고 말죠. 그러다가 제가 아이를 하나 더 가지게 되었어요. 4년 만에 아이였죠. 첫째가 아들이라 내내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딸이 태어나길 바라고 또 바랬는데 정말 기적처럼 딸이었어요. 너무 신이 나서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께도 아이를 가졌다며 인사를 드리고 축하까지는 안 바래도 수고했다. 뭐 그 정도 인사나 덕담 정도는 받을 줄 알았는데 시부모님은 축하를 해주셨지만 형님은 뭔가 축하라기보다 그래서 애가 언제 나오는데? 혹은 나오면 돌잔치는 하나? 라면서 아직 세상 밖으로 애가 나오기도 전부터 돌잔치 타령을 하더라고요. 괜시리 기분 더럽게 말이죠. 그리고 나서야 뒤늦게 알았어요. 형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뱃속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중이란 걸 말입니다. 아니 글쎄 이걸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딱 자기 부모한테만 말을 해놓은 바람에 저나 남편이나 가족 중 누가 임신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었죠.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닌 건 맞았지만 내 아이 돌잔치에서 그런 쌍스러운 행동을 저질러 놓고 미안하다거나 부끄러워 면목 없다는 사과 정도도 없이 잠수를 타더니 이젠 하다하다 임신을 한 것까지 저희가 시댁을 통해서 건너 알게 되다니 뭔가 참 시댁 식구란 사람이 뭐 이런가 싶어서 씁쓸했어요. 동시에 왜 하필
그것도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닌 형님이랑 4년 만에 또다시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냐고요. 정말 뭐 이런 개 같은 우연이 다 있나 싶어서 임신을 했을 적부터 기분이 더럽고 등골이 오싹한 것이 저도 내내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기어코 둘째에겐 돌잔치를 열어주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절대로 돌잔치를 열어서 돌잡이를 해야 하게 되더라도 그건 우리 가족끼리 혹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내 재미로만 하고 말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무슨 장난인 건지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몸을 조심해야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려 저는 장사하는 것도 걱정을 해야 하고 뱃속 아기에 뛰어다녀야 할 우리 큰아이 몸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판국이었죠. 다행히 남편은 잘리지 않고 지금껏 회사를 잘 다니고 있지만 저의 경우 가게 운영이 전부 다 힘들어졌고 배는 계속 불러와 힘에 부쳐 죽겠는데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되니 스트레스와 몸이 뚱뚱하게 불어나 급기야 산후 불안장애 위험이 있다며 제대로 관리를 하라고 해서 출산 2달 전부터 부랴부랴 가게를 임시로 접고는 아이 태교와 출산에만 매진을 했습니다. 옆에서 남편님의 친정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천만다행으로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고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코로나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루빨리 이 아이를,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게를 나가봐야 하는데 자꾸만 자영업자들 힘들게만 한 코로나 소식만 들려오기 시작하고 급기야 사태가 너무 악화되어 재확산이라는 상황까지 닥치게 되고 참 노답분이 2020년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럼에도 남편 월급만으로는 내 식구가 절대로 온전히 잘 살 수 없다는 현실 판단 때문에 갓난아기를 정말 한 50일 정도 품에서 놓고 바로 가게를 열었습니다. 열자마자 바로 옆에 확진자가 터져서 그걸 수습하러 온 사람들을 본 주민들이 거의 대다수 저희 가게 주변으로는 얼씬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유동인구가 확 줄어버린 듯한 기분이 피부로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일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켜서 가장 바쁜 점심때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고서 얼른 가게를 닫고 아이를 보러 집으로 가길 반복했어요. 코로나로 밖에서 모이지도 말라고 하고 저도 아이가 있으니 어디 가서 확진자와 접촉을 하거나 감염되는 것이 무섭기도 했고 그래서 최대한 제 몸 조심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또 집으로 불이 나게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지루하고 따분했지만 집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어서 언제나 집 가는 길은 행복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요, 아이를 낳고서 50일이 지나도 연락 한 번 없었던 저희 형님이 제가 가게를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디서 그걸 들었는지 귀신같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도 아이를 낳았다면서 가게 열었다며? 하고는 저한테 대단하다고 정말 돈 많이 벌겠다며 칭찬인지 악담인지 모르겠는 말을 건네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 가게 하러 돈 많이 벌겠다는 건 또 무슨 소리인지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는 네, 뭐 애들 키워야 하니 벌 수 있나요? 하면서 대답을 드렸어요. 몸은 괜찮냐고, 아이는 건강하냐 등의 출산한 여자들에게 해야 할 기본적인 덕담을 먼저 건네보면서 말이죠. 신우이는 뒤늦게 본인도 아차 싶었던 건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도 건강하지?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지금도 참 소름 돋는데 아이 건강하냐는 인사말 뒤에 바로 그래서 돌잔치는 언제 해? 라더군요. 아니 뜬금없이 얘가 막 태어나서 안부를 묻고 있는데 돌잔치를 언제 하냐뇨. 그것도 코로나로 모이지 말고 행사 같은 거 자제하라고 TV만 틀면 매일같이 뉴스가 흘러나오는데 뭘 돌잔치야. 너무 기가 막혀서 순간 저도 모르게 네? 한 명 웃어버렸어요. 그러자 형님이 갑자기 왜 웃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끝까지 본인이 기가 막힌 소리를 해대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말했습니다. 아니 저번에 저희 애 돌잔치 와서 그렇게 민폐를 끼쳐놓고 계속 저한테 돌잔치 언제 하냐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입니다. 제 딴엔 정말 속에 담아뒀던 말을 해버린 것이었어요.
끝까지 그날 이후 미안하단 말을 한마디도 안 해놓고선 뻔뻔하게 돌잔치 타령을 해대는 게 너무 얄미웠으니까요. 하지만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형님은 아주 미친년 마냥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더니 네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민폐라는 말을 하냐? 라는 둥. 그냥 물어본 거야. 둘째는 돌잔치 언제 하냐고. 라며 끝까지 본색은 안 드러내고 핑계를 대는 둥. 아주 꼴값이 육값을 떨어대더라고요. 자기 둘째 돌잔치 할 때 또 우리 아이 돌잔치에 껴서 하려는 거 내가 그거 모를 줄 알고? 정말 쌍욕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오려던 거 가게에서 전화 받았던 거라 웬만하면 참았습니다. 2절, 3절 끝도 없이 욕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손님 오면 얼렁뚱땅 전화를 끊어야 하니까요. 결국 네, 그럼 지금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전화 애 아빠나 둘째 돌잔치 할 마음이 전혀 없으니 다시는 돌잔치에 대해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데 형님은 돌잔치 언제 하세요? 라고 말해줘. 순간 자기의 돌잔치나 안 하는 저의 질문에 당황을 해서는 생각 중이야. 라며 말을 돌리는 형님. 코로나로 시국이 이런데도 돌잔치를 한다고요? 라고 일부러 배로 놀래서는 반문을 하니 아니 얘 돌잔치는 한 번뿐이니까 라며 말을 뭉퉁거리던 형님. 아휴, 그 목소리가 참 한심하고 없어 보여서 바쁘다는 얘기를 하고는 이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말을 주고받을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그렇게 가게 닫고 집에 가서도 엄마한테도 화선을 하고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한테도 하소연을 하면서 도대체 왜 남의 딸 돌잔치를 하는데 이렇게 궁금해하냐고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냐고 화를 냈어요. 남편도 그 얘기를 들으니 지난날에 자기 아들 돌잔치 때 누나가 저지른 민폐짓이 생각났던지 한동안 씩씩거리다가 내가 대신 미안해 라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더 자세히 방을 살펴보니 남편은 시어머니께 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지난 돌잔치 때 그 난리를 쳐놓고 우리 둘째 돌잔치는 뭐가 궁금하다고 전화를 했냐며 신우이한테 그 저녁에 막 혼자서 퍼붓고는 전화를 끊었죠. 엄마는 집안 분위기에 살벌해지니 이제 집에 갈 시간이라며 집을 나섰고 저는 괜히 남편의 박력 있는 모습에 설레기도 하고 저 대신 쓴소리를 제대로 해준 것 같아 고맙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신우이가 과연 이걸 가만히 듣고만 있을까 싶어서 내일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오겠구나 싶어 내심 긴장이 되는 것도 같았고요. 그리고 다음날 친정엄마와 터치를 하고 가게로 출근을 했는데 제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글쎄 4년 만에 그날 돌잔치 이후로 처음 보는 형님께서 저희 가게를 찾아오신 겁니다. 동석하게 찾아오면 빈손으로 찾아오는 것부터 오자마자 나도 제일 비싼 김밥 하나만 줘 하면서 돈도 안 낼 거면서 맡겨놓은 듯 달라고 하는 형님 태도는 4년 전 돌잔치 하던 그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더군요. 남한테 기대서 자기 욕구를 해치우려는 것이 이건 사람 죽이는 기생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겠더라고요. 제 감정을 완전히 피말려 죽이려는 듯 했으니까요. 대놓고 가장 기본이 야채김밥 한 줄을 썰어줬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야채밖에 안 없다는 말을 하다 이내 그게 가장 저렴한 김밥인 걸 알아채고는 똥 씹은 표정으로 김밥을 처먹처먹 하더니 여기 오뎅 국물은 없냐? 찍어 먹을 떡볶이 소스를 좀 달라는 등의 주제넘는 주문을 해대면서 절 자꾸만 심부름시켰어요. 그러더니 아예 나 밥 되는 거 먹고 싶은데 뭐 먹을 게 있냐고 물어보길래 주문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자 뭐 남는 음식 없나? 하며 말을 돌리더라고요. 아휴 빈대근성 진짜. 근데요 제 눈치를 보며 김밥부터 처먹던 형님이 갑자기 또 제 둘째 돌잔치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뜬금없이 김밥 하나를 집어먹고는 밥알을 굳이 튀기면서까지 뭐 급한 말이라고. 왜 둘째 돌잔치는 안 한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 철판에다가 팔아야 할 떡볶이를 막 만들려고 떡을 들이부었는데 뒤에서 또 돌잔치 타령을 하니 진짜 신물이 나더라고요. 남의 딸 돌잔치 얘기 그만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자 어떻게 남의 딸이야 내 조카인데 하면서 조카랑 내 딸도 비슷하게 태어났으니까 이왕이면 돌잔치 할 때 우리 딸도
라고 급기야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형님. 제가 돌잔치 안 한다고 하니까 작전을 바꿔서 아예 자기가 돌잔치 하고 싶으니 같이 하자는 식으로 말을 꺼내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돈은 반반 내는 거죠? 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가장 먼저 알고 싶은 대목이었고 또 돌잔치를 같이 하자는 말은 당근 돈을 반반씩 부담할 거라는 뜻이라 생각을 했죠. 하지만 형님의 말은 참 가관이었습니다. 듣자 듣자 하니까 야 올케 너 진짜 뭘 그런 거 가지고 반반을 내 쪼잔하게 라더군요. 자기 분담 없이 공짜로 돌잔치를 하려는 거지가 돌잔치를 열고 평등하게 반반 부담하자는 평민한테 쪼잔하다니. 정말 미쳐 돌아버리기 딱 직전인 그때 저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고서 기분이 나빴던지 형님이 쐐기를 박더군요. 너 요즘 애 낳은 사람들이 돌잔치를 해야지. 안 하고 애 낳은 거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면 그거 국샹이야 국샹. 나라에 보탬 만드는 년. 이라고 말입니다. 멀쩡히 장사하려는 남의 가게에 약속도 없이 찾아와서는 고모라는 인간이 한다는 말이 아이 건강하냐 혹은 아이 얼굴 보고 싶다가 아니라 얘 돌잔치 할 때 같이 하면 좋다는 빈대붙는 말부터 시작해서 돌잔치 안 하겠다는 올케한테 한다는 말이 나라에 보탬한다는 국상이라니 참나. 요즘 코로나 방역이네 뭐로 최근까지 국뽕은 들어봤는데 살다 살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애를 둘씩이나 낳고 키워보겠다고 출산 후 100일도 안 되어 장사하러 뛰쳐나왔더니 국상이나 소리나 듣고 있고 말이죠. 왜 사나 싶더군요. 그리고 이왕 죽고 싶은 거 저 쌍년을 먼저 뒤져버리게 해놓고 죽어야지 싶더라고요. 철판에 떡볶이를 끓이다 말고 분식집에서 쓰는 대형 거름체를 갖다가 떡볶이 떡을 그대로 건져 올렸어요. 슬슬 뜨뜻해지고 있던 물에 익어서 뜨뜻했던 떡을 거지 같은 년아 하면서 차마 가게 밖에서 난동 부리긴 뭐해서 가게 안에서 처먹고 있던 형님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거름채 속 떡볶이 떡을 확 던져버렸습니다. 진짜 다다다다닥 하면서 떡에 맞은 형님은 미쳤어? 하면서 피한다고 구석으로 더 들어갔는데 그걸 가만히 놓칠 제가 아니죠. 구석탱이에 있는 형님한테로 지가 먹고 있던 김밥부터 시작해서 제가 장사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김밥을 옆구리에 칼집 하나만 내선 정말 미친년처럼 발악하며 한 손에 잡고 형님을 향해 매질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때릴 때마다 옆구리가 터져서는 안에 있는 내용물이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제 손에 쌀알이 완전히 떡이 되어버릴 때까지 정말 쉬지도 않고 김밥 5줄 넘게 그렇게 회초리로 때리는 마냥 형님의 면상을 향해 패줬습니다. 우리 형님 마땅히 씻을 곳도 없는데 저한테 냄새나는 김밥으로 처맞기만 하고는 겁에 질려 막 주랭난 척 가게를 나가더라고요. 정말 순식간에 뒷모습이 안 보였을 정도로 뛰쳐 도망간 바람에 신발 한 짝이 저희 가게 바로 앞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더군요. 아유, 말이라도 좀 곱게 염치라도 있어야지. 돈이라도 좀 내고 돌잔치를 같이 하자 뭐 하자 했으면 제가 오죽 친절히 대응했을까요. 그 입이 방정이고 태생이 그지 같아서 염치라는 것도 모른 채 공짜로 돌잔치를 하려 하고 남의 가족에 민폐나 끼치더니 한 번이 아닌 2번을 또 그 짓을 하려 하다니 맘 같아선 확 걸음체로 기름칠해줘서 좁혀주고 싶었는데 아이들 고모니까 그거로 치닫는 것까지는 참았습니다. 뭐 나름 김밥에 떡으로 혼나 가게 홍군약 내준 건 속이 시원할 정도로 잘한 것 같네요. 그 후 형님은 정말 쥐죽은 듯 남편이나 저한테 연락 한 번이 없었고 저희는 소원대로 저희 가족끼리 단촐하게 일부러 시부모님까지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해서는 형님 보란 듯 온전히 가족끼리만 화목하고 세상 행복하게 돌잔치를 했습니다. 맞춤독에 맞춤 돌잡이 세트까지 우리 딸아이가 5만원짜리 지폐 잡는 거 사진으로 남겨서 카톡 프로필 사진도 설정을 해놨네요. 우리 형님 제 카톡 사진 보며 얼마나 저희 집에 못 온 걸 아쉬워하고 있을지. 그 거지건선 빈대본성은 안 봐도 뻔한데 부디 끝까지 짜져 계시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